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말 넘어오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서요.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궁금으로만 꾸며볼 텐데요.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박상희 교수, 이웅혁 교수, 임주혜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 펜싱 국가협회 선수 남현희 씨와 전 연인 전총조 관련 새로운 의혹 나오는 얘기 계속 해볼 텐데, 장가희 기자, 전총조에게 11억 원을 투자했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가요, 입장을 냈는데 네. 송금한 돈이 모두 남현희 씨한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를 얼마 전에 전청조 씨의 이 공범으로 고소한 전문직 부부 얘긴데요. 이들은 애초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전청조 씨가 투자금을 요구했다면서 이 투자 사실을 남현희 씨 역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지난 6월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전청조 씨 측근 명의의 차명 계좌로 5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입수한 전청조 씨 차명 계좌를 봤더니요, 같은 날 두 차례의 거액이 빠져나갑니다. 벤틀리 대금이라면서 남현희 이름으로 3억 3천만 원, 또 남현희 씨의 본인 계좌로 1억 4천만 원이 이체가 된 겁니다. 네. 이 학부모는 자신이 보낸 돈 5억 중에서 4억 7천만 원이 그대로 남현희 씨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부모는 지난 2월 이후에 총 5차례 남현희 씨와 전총조 씨를 부부 동반으로 만났고 투자 얘기를 나눈 건 최소 3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현희 씨 측은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로부터 받은 거액이 학부모에게 받은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전청조 씨가 출처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남현희 씨 공범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웅혁 교수님, 이 경찰 조사에서는요, 남현희 씨가 투자 관련 얘기를 좀 듣지 못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계좌 내역도 그렇고요.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요, 공범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기 관련된 그 수사의 그 핵심이 그 자금의 그 흐름을 이제 쫓는 이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자금의 종착지가 과연 누구이냐, 이 사람을 찾게 되면 범죄의 혐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남현희 씨가 일정한 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외관상의 그 모습을 그 보게 되면 이 자금의 최종, 어떻게 보면 자금의 저수지라고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외관상으로 그 봐서는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의 시작, 과정,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공범의 단서가 되기에 충분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외관상의 그 모습이고, 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의 성격에 관해서 양 당사자가 나누었던 혹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카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까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 공범의 기능적 행위 분배임이 명백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혹시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이것을 용인하고 암시적인 이심동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야 사실은 이제 통장까지 공유를 하게 되는 이른바 그 경제적 공동체의 외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 시점에서는 남현희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외관이 아닌가 평가를 해봅니다. 불리하다. 어쨌든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임주혜 변호사, 이 의혹에 대한 또 남현희 씨 입장이 좀 나왔다고요? 네, 또 바로 반박하는 그런 메시지를요, 남현희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입장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다. 이 출처,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 거액의 투자 피해금에 대해서 남현희 씨에게 흘러갔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본인 역시 본인도 전청조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재벌 3세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준 돈, 나에게 준 벤틀리 구매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걸 갚으라고 준 이런 금원에 대해서 난 이게 전청조가 개인적으로 준 돈인 줄 알았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출처가 있는 그런 돈인지는 몰랐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부자로 밀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인이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뭐 벤틀리 차량 대금을 받는다거나 뭐 담보대출을 갚으려면서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이게 설마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온 돈인지 몰랐다는 그런 입장을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지금 이체된 내역이 계좌이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남현희 씨 측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남현희 선수의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점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것과는 달리 역으로 전청조 측에서 지금 이렇게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있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나를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오히려 일종의 함정이다. 이런 식의 반박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일단은 남현희 씨가 자신 공범 아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남현희 씨 측이 일단 공범 아님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전청조한테 받았던 이 선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청조 씨의 벤틀리 선물과 금전 지원이 남현희 씨를 금품으로 현혹해서 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남현희 씨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남현희 씨를 숙주로 주변에 있는 이 부유한 피해자들을 노렸다면서 경호원들이 남현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또 피해자들도 전청조 씨의 지시에 따라 남현희 씨에게 투자에 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변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선물에 관해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거든요.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네.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박상희 교수님, 네. 전청조의 경호원들이 있잖아 남현희 씨를 일거수일투족 막 따라다니면서 다 감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한테 이걸 좀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일단 뭐 정천조가 뭐 절대로 남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정청조가 굉장히 그 신뢰가 가는 말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물량 공세도 하고 굉장히 뭐 그 현금이 얼마 51조가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면 사람들은 정청조는 기본적으로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좀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투자를 하는 것에 마음을 주었던 분들은 정청조의 말을 들어야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서 여기서 이득을 얻을 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확신을 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룰이 절대로 남현이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그게 바로 그 정청조가 사기꾼으로서 얼마나 사기꾼으로서 유능한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면모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가희 기자, 또 이런 가운데서도 남현희 씨가 또 과거 펜싱 코치들한테 전청조의 재력을 자랑하는 그 말하는 육성 파일을 저희가 좀 입수를 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재벌보다 내가 더 돈이 많아, 전청조가 그렇게 돈이 많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오은영 박사가 뭐 심리 상담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던 펜싱 아카데미 사업을 주변 코치들에게 홍보하는 남현희 씨의 목소리가 공개가 됐는데요. 남현희 씨는 이 녹취록에서 전청조 대표님이 돈이 좀 굉장히 많다. SK랑 삼성보다 많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전청조는 나와 엄청 친해, 돈 엄청 많아라면서 특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청조 씨가 사업을 할 건데 코치들에게 1,500만 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펜싱 장소는 하남 쪽이 될 건데 지금 하남에 건물 다 올리고 있어. 또 아주 비밀리에 수업이 진행돼야 하니까 보안 좀 유지해달라. 이렇게 코치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입이 된 코치 중의 일부는 전청조 씨에게 속아서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남현희 씨 측은 역시나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코치들도 이 녹취 내용처럼 남현희 씨와의 친분, 그 말을 믿고서 어쨌든 투자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기본 구조의 사기 구조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A가 일정한 기망 행위를 하고 B가 그것에 속아서 일정한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
남현희 씨가 김항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SK, 삼성, 그다음에 미국 IT 기업이라고 하는 포장지 효과, 후광 효과를 사용을 하고 네. 또 동시에 이것은 너에게만 특별히 제공을 하는 이른바 500만 원의 월급이 아니고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네. 당근, 유인책 같은 이런 모습도 상당히 또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예? 이 보안 유지를 또 철저히 한 이런 모양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의 그 토양을 만들어 놓고 직접적인 이제 투자에 관한 얘기는 아마 전총조 씨가 한 것이 아닌가 보면 이 역시 혹시 그죠? 공범의 역할을 사전에 기획한 것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만한 대목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다만 지금 그 남현희 씨는 이 역시 나는 전총조한테 속아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이제 불과한 것이고 더군다나 다른 매체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까운 측근에 이렇게 뭐 피해를 줘서 상당히 그 유감이다. 결국 이제 이 펜싱이라고 하는 작은 이런 그 공동체에서 가장 지인이 코치에게 이와 같이 또 본의 아니게 피해가 생기게 된 그것에 대해서 이 자책감 아닌 또 죄책감을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속았다라고 한다면 공범의 혐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한다면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이 바로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사실상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인 것이죠. 네. 임지혜 변호사님. 네. 일단 남현희 씨가 진짜 몰랐다면은 네. 뭐 공범 방조 이게 성립되지 않더라도 혹시나 민사 소송으로 가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남현희 선수를 공범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액만 28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최소 금액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청조는 28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없죠. 전혀 그 능력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피해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남현희 선수가 오히려 훨씬 더 자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되려면 남현희 선수의 어떤 자금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남현희 선수도 지금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지려면은 이 전체의 사기 구조판에 대해서 남현희 선수가 적어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들에서 지금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마치 전청조가 사줬다고 하고 이 부분을 개인 SNS에 올려서 일종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도움을 준 부분은 지금 정말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도의적인?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재벌 3세 이런 부분을 광고해 준 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개된 그런 녹취록들 보면은요. 이 사람 재벌가보다도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펜싱 코치들에게 언급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이 펜싱 코치들은 누구냐? 남현희 선수를 가장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에게 남현희 선수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줌으로써 공신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사실 일단 비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배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본인이 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무조건 다 이걸 배상할 책임은 법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여부가 사실상 어떤 배상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언론에 많이 공개된 바처럼 그 남현희 선수가 SNS상에 공개되었던 그런 벤틀리 차량이나 명품 등에 대해서 지금 임의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품이 아니거든요. 이미 제출됐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혐의 없이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남현희 선수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그런 물품 등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 뭐 남현희 선수가 나중에 이걸 변제하겠다고 한다면 뭐 개인적으로 사실상 처분해서 대신 갚아주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고 남현희 선수가 다시 또 전청조에게 이를 구상하는 그런 방안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공범 성립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 여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다시 뭐 아까 그 녹취 얘기로 돌아가면요. 뭐 남현희 씨가 이제 전청조가 삼성보다 돈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네, 정청조의 얘기를 아주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이어가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삼성보다 돈이 많다? 이재용 회장의 자산이 뭐 10조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정청조가 가지고 있는 돈이 51조라는 게 사실 조금만 뭐 상식이 있거나 아니면 검색을 할 수 있으면 아, 이거는 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예로 일론 머스크하고 펜싱 대회를 네. 하기로 했다. 대결을 하기로 했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믿었을까? 이 사실은 정청조의 사기가 너무 능한데 거기에 보면 후광 효과를 느끼게 해줄 만한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죠. 뭐 씀씀이도 너무 크죠.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뭐 벤틀리 뭐 3, 4억 하는 차를 그다음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뜻 사주고요. 집 앞에는 선물이 뭐 산처럼 쌓여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은가 보다.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믿고 한번 투자를 하거나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믿고 나면 내 인생이 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착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인지 편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지가 완전히 믿고 싶은 쪽으로만 가는 거죠. 이제는 믿어야 하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조가 거의 뭐 신격화될 수도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의 막 그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것 같고요. 이래서 상식적으로 삼성보다 돈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싶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다 이제 믿게 된 거죠. 일단요, 뭐 저희한테 이제 전청조가 재벌 3세 행세를 해서 속았다는 피해자 녹취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 3, 4월쯤에 저한테 투자 권유를 계속해서 했었고요. 대기업 재벌 3세들과 투자 모임이 있다고 했었는데 무조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가 있는데 중국에 학교를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냐, 특별히 껴주겠다라는 식으로 권유를 했었고 또 전화 와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의아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설득을 했고 그 라는 어플을 통해서 대출 알아보라고 하고 그렇게 4천만 원 좀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원금 보장도 해준다고 했고요. 말을 일단 너무 잘해서 그냥 전적으로 믿었고 너무 잘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저도 마음을 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네, 들어보면은 이제 재벌들 우리끼리만 아는 거 너만 특별히 껴줄게, 너만 돈 벌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워낙에 재벌들의 사회는 이렇게 구별짓기라 해서 그들만의 어떤 리드 안에서 돌아간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만 특별히 끼워줄게. 그 얘기는 너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돈 벌어. 이제 이런 식의 기회를 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도 물건이 몇 개 없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이거 못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불안감이 일어나면서 저건 내가 꼭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벌 모임에 나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이번 기회에 나는 저 모임에 들어가면 인맥도 얻고 또 돈도 얻을 수 있다라는 말 이제 급한 마음이 되는 거죠. 정말 정청조가 갖가지 방식으로 다 사기를 쳤는데 본인이 재벌 3세고 이 재벌 3세 모임에 특별히 끼워주겠다라는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혹하게 해서 그런 모임에 들어가고 싶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일확천금 노리는 어떤 사람들의 좀 심리도 노린 것 같긴 해요. 자, 임지혜 변호사, 네. 그리고 이 전청조가 이제 본인을 시한부 환자로 속이고 또 여기를 또 믿은 그런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도 또 새롭게 드러났어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드러났습니다. 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본인은 시한부라고 속이고 이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팠다 하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더니 올해 2월경에요, 피해자에게 전청조는 본인이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면서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에 피해자는 카드를 흔쾌히 빌려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당연히 병원비로 쓴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카드를 받은 그날이요, 시 명품 매장에 가서 원피스 4벌에 대한 가격으로 무려 500여만 원을 결제를 500이요? 했습니다. 네, 4벌에 500여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번엔 D 매장에 가서 캐리어를 구입했는데 이 캐리어 구매 비용은 239만 원이었습니다. 이 호화로운 쇼핑을 즐기고 나서
알뜰하게도 백화점 포인트까지 챙겼습니다. 포인트까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포인트를 챙겼는데 그 포인트 명의자가 그러니까 남땡희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현희 선수 명의로 포인트는 또 챙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을 시한부라고 속이면서 어떤 약해진 그런 피해자들의 마음,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탈취하여 범행을 벌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렇게 명품 쇼핑을 한 것을 안 피해자 측에서 카드를 회수했고 이 전청조는 갚겠다 하고선 당연히 아직까지도 갚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좀 황당한데요. 이 교수님, 이제 피해자 카드로 병원이 아닌 명품 쇼핑을 하고요. 남현희 씨가 또 카드 포인트까지 적립했다. 이런 것 때문에 둘이 이제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중요한 이제 고가의 물품을 구입을 이제 하는 이 시점에도 함께 그 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통장의 최종 그 종착지도 역시 그 남현이셨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인지적 동맹 관계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결국은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확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이 그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양자는 정말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지금 그 전청조주의 입장에서는 공범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그 성공이 돼야 본인의 책임도 경감이 되고 혹시 뭐 민사상 책임에서부터 이것에도 좀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비난 가능성도 배분이 되는 반면 이제 그 남현희 씨 자체는 이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공적 인물의 그 상징성 자체 이것도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끝까지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인데 결국 전반적인 지금 외관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지적 동맹 관계,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이거와 관계된 결정적인 끝까지 나는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증이라든가 또는 카톡의 메시지라든가 뭐 이것이 또 나오게 되면 이것은 결국 또 전청조의 단독범이었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수사의 그 최종 결과까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이거 입수한 장 기자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여기 내용 보면 좀 희한한 내용 많아요. 뭐 할부도 하고 뭐 많은 것들 했더라고요. 제가 단독한 거는 아까 임주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과는 또 다른 단독 네. 기사인데요. 혹시 앵커님께 이거 먼저 여쭤보고 네. 싶어요. 귀걸이를 아내분께 선물을 하신다면 최고가를 선물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얼마까지요? 네, 최고가를 선물을 해주시겠다라고 저 했을 때 고민되는데 한번 귀걸이입니다. 네, 몇백까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두렵습니다. 몇백만 원까지 전청조 씨는 1,000만 원짜리 귀걸이를 샀습니다. 1,000만 원짜리.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된 피해자의 카드로 귀걸이를 산 영수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영수증을 살펴보면 지난 2월 23일 1,000만 원을 결제하는데요. 뭘 샀냐고요? 귀걸이 샀습니다. 귀걸이가 1,0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날 이후로 앞서 이 영수증에서 보셨듯이 캐리어도 사고 원피스를 추가로 사기도 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전청조가 일단 카드를 준 피해자한테 뭐 사기 사건이 터진 초기기만 해도 이제 수시로 전화 걸어서 뭐 힘들다, 뭐 하소연했다고도 하는데 뭐 지금 뭐 목걸이 얘기 뭐 이런 것도 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참 맞춤형으로 사기를 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과시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협박을 해서 사기를 쳤는데 또 어떤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측은지심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힘들 때는 나는 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착한 마음에 어떤 그 피해자는 어떡하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나? 만약에 도와준다니까 뭘 도와줘야 되냐 싶고 그냥 두기에는 죄책감도 들고 또 뭔가 누군가가 극단적인 난 마음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그런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런 책임감이나 압박감을 느낀 후에 감정적으로 교류를 한 후에 그런데 나 이렇게 뭐 병원에 가게 카드 좀 빌려줘. 나 병원비 해야 되니까 나 피토했는데 나 뭐 병원비 수술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안 주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힘내. 너는 잘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정청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마음의 공감을 끌어내므로써 본인이 불쌍하다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사기를 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청조의 목적은 항상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돈을 끄집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가 기자,
아까 돌발 질문에서 좀 당황했었는데 저 아내가 보고 있어서 사실 몇백만 원 얘기했지 사실 100만 원도 쉽지 않죠. 너무 큰 돈입니다. 어쨌든요. 이 전청조가 또 시한부라고 속이고 사기친 사람이 뭐 또 있다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남현희 씨의 고모부 딸,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고종 사촌입니다. 암에 걸린 남현희 씨 고모부 측에 접근을 해서 병을 치료해 주겠다면서 이 사기를 시도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목소리 듣고 오시죠. 병원장님이 직접 움직여 주신다고 했으니 네. 당일날 저희가 다 참가할 거고요. 병원에 제 개인 병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봐주실 수 있고요. 또 사이드로 봐줄 수 있는 의사들도 위암 전문의들로 세팅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한 사이클에 3억 정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에 사실 들어올 수 없는, 보험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청조 씨는 자신이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 없는 고가 치료기기, 항암 치료제를 들여왔으니 이 부분을 알아봐 줄 수 있고 또 모 병원에 개인 병실이 있는데 전문가는 물론 사이드를 봐줄 의사도 위암 전문의로 세팅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게 어제 기사에는 안 나온 부분인데 제가 녹취를 직접 들어봤더니요. 네. 전청조 씨가 뉴욕에서 초빙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까지 자기가 세팅을 해주겠다 이렇게 남현희 씨의 사촌에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러면서 3억을 운운했습니다. 남현희 씨 측은 전청조 씨와 고종 사촌 간의 대화를 전혀 몰랐다가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에 알게 됐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남현희 씨 친척한테 이렇게 접근해갖고 뭐 이렇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나 봐요. 그렇죠. 뭐 사실 나약해진 마음이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괘씸죄까지 더해져야 될 것 나쁩니다. 같고요. 지금 우리가 대화 내용 들어봤지만 허무맹랑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거짓말인 거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자꾸 뭔가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야를 강조하려고 하면서 결국 이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또 활용해서 이 친척에게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돈을 뜯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 교수님, 이 네. 남현희 씨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간지 전혀 몰랐다고 하다가 이번에 좀 사건 터지면서 알았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그 로맨스 스캠의 그 변형된 형태입니다. 즉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또 여성이고 또 공통적인 그 이제 특징점이 감성을 파고들어서 이른바 그 신뢰를 그 획득하는 이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이른바 제2의 지금 그 전청조가 울산에도 등장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뭐 엊그저께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양상도 상당히 그 비슷했습니다. 남성의 그 마음을 이렇게 그 사로잡아서 계속 그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액을 편취해 나가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당사자가 사실은 그 수사기관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또 모르고 있었던 이런 또 상태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대표까지 지낸 그런 입장에서 좀 더 그 상식선에 그 기반한 이런 그 인지적 그 판단을 그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그 전청조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증거 아닌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활용했기 때문이죠. 네. 뭐 예를 들면 호흡이 실제로 곤란하다든가 피를 토한다든가 이러한 연기를 통해서 이 남현희 씨는 또 깜빡 속을 수밖에 그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도 최근에 이 사건이 불거져서야 가족이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요 정말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저희는 라이브 픽 보시고요. 5분금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